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 올해 첫 모의고사인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올해 모의고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9월 모의평가고, 그 다음이 6월, 그리고 3월 서울시 교육청이 세 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는 고3 학생들이 작년 11월 수능 이후에 이제 수험생이 되고 나서 겨울을 보내고 처음 보는 모의고사여서 현재 중간평가 정도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재수생 역시 마찬가지로 새롭게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보는 첫 출발을 알리는 시험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겠고요. 이번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의 특징은 이게 고3 학생들만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의 특징이기도 한데, 원점수의 등급컷이 매우 낮게 형성됩니다. 시험의 난도와 상관없이 고3 학생들만 보고, 또 이번 시험은 처음 모의고사다 보니까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시험 본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1등급 컷, 2등급 컷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고, 저희 대치수학여바다 재수학원에서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면 고3 학생들보다는 한 5점 정도 이상 컷이 높게 올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학생들의 성적 편차가 다양하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매우 높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성적자의 표준 점수가 150점이 넘어가기도 하고, 수능은 보통 137.8점 정도대에서 끝이 나니까 편차가 좀 심한 시험이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가지고 수능의 성적이나 지원 가능한 대학을 예상해 보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또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 범위의 대략 3분의 2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의고사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미적분 확통 기하의 시험 범위가 늘어날 거고, 이 부분을 우리 고3 학생들은 준비를 잘 해야지 이후에 성적이 유지 또는 향상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남은 모의고사가 더 중요하다. 매번 모의고사는 그 모의고사를 볼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모의고사 날 모의고사 보고 나서 잘한 점, 못한 점 이런 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잊어야 합니다. 이 모의고사의 결과를 가지고 몇 날 며칠씩 고민하거나 아니면 조금 잘 봤다고 우쭐해서 자만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이번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은 5월 달에 보는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6월 3일에 보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게 될 공식적인 모의고사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5월 8일 날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가 있고, 6월 3일 평가원 모의고사, 7월 달에 인천시 교육청, 9월 3일 날 평가원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가 모의고사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10월 달에 마지막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11월 13일에 수능 시험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탐구 과목의 선택 과목을 시험 봤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고3 학생들을 보면 이 선택 과목을 확정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A로 봤다가 다음에는 B로 봤다가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선택 과목을 이거 아니면 저거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좁혔잖아요. 그 둘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단점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공부는 하지 않고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고민만 하는 건 아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딱 하나를 정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내면 되는 거지, 선택하는 것 자체로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서 뭐 9월에 선택 과목을 바꿔서 성공했느니 이런 것들은 너무 확률이 희박한 일이에요. 지금부터 딱 정하고 수능까지 대략 7개월 반 정도 남은 수능까지 잘 공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데서는 우리 수험생의 뚝심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는 논술 준비를 시작해야 될 때,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대략 5개월 보름 정도 후의 일이고요. 5개월 정도의 시간은 금방 휘리릭 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걸 염두하고 있는 학생들은 가끔씩 어떤 걸 선택하거나 아니면 수시 6장을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걸로 충분하지만,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 쓸 수 없다라고 이미 판단을 한 학생은 논술 전형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논술 전형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본 후에 논술 공부를 시작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아직도 학원으로 전화해서 논술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이미 논술을 시작할 적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성적이 4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일단 수능 준비 잘 하셨다가 나중에 약수령 논술 정도를 생각해 보시고 이번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로 3등급 이상으로 성적을 거둔 학생이면서 다른 과목이 불균형하거나 아니면 의학계열이나 최상위권 자연계열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은 논술 준비를 시작해도 빠른 시기가 아니다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고3 학생들은 수험생이 되긴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이번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끝내고 나면 이제 4월로 되면서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보게 돼요. 근데 고3에서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할 때 수능형 문제를 출제하거나 아니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같이 수능 공부에 필요한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 내신 포기했어 라고 말하고 중간고사 기간에 느슨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내신 기간이 되면 내신에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수능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고3 학생들은 앞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앞에 다가오는 일정이 뭐든 간에 그 준비를 잘 하는 걸로 수험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앞에 특별한 일정이 없는 그 순간에는 수능 공부를 하면 되고 앞에 중간고사가 다가오면 중간고사, 모의고사가 다가오면 모의고사 준비 이렇게 다가오는 일들을 잘 처리하는 게 수험 생활을 잘 하시는 거고요. 재수생의 경우에는 2월 중하순 정도에 대부분의 재수학원들이 개강을 했고 독학재수를 하는 학생들도 그때쯤부터 재수를 시작했고 지금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방법대로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객관적인 판단이 되면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한번 점검을 해보고 다시 한번 처음 재수했을 때의 초심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재수 성공의 키워드를 딱 2개만 말씀드린다면 꾸준하게 끝까지 공부하는 것하고 자기 자신과 한 크고 작은 약속을 잘 지켜가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생각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녕.